기원전 643년 춘추시대의 첫 번째 패자였던 제황공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간신들이 세력 다툼에 몰두하는 동안 그의 시신은 67일간 방치돼 구더기가 들끓었다고 합니다. 영웅에 걸맞지 않는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제황공이 사망하자 수조와 여가는 유언장을 위조해서 태자였던 소 대신에 무게를 새로운 군주로 세웠습니다. 그러자 소는 송나라의 양공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대부분의 제후들이 주나라 왕족인 희시성이거나 주나라 공신의 후예였던 반면에 송양공은 은나라 왕족의 후손이었습니다. 주나라가 은나라를 멸망시켰을 때 은나라 유민들을 달랠 목적으로 은나라 왕족에게 나라를 다스리게 했는데 그 나라가 바로 송나라였습니다. 은나라 왕손이라는 것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송양공은 제황공의 뒤를 이어 다음 패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자기 힘으로 은나라를 부흥시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에게 제나라의 혼란은 패자가 될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제나라의 태자 소가 도움을 요청하자 송양공은 즉시 주변 제후국과 손을 잡고 제나라를 공격했습니다. 그러자 평소 수조와 여가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장군들은 적과 싸우는 대신에 수조와 여가 그리고 무게를 공격해 죽여버렸습니다. 그렇게 송양공은 제나라의 혼란을 잠재우고 소를 새로운 군주로 세웠습니다. 이 사건은 패자가 되려는 송양공의 야망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으쓱해진 송양공은 과거 제황공이 했던 것처럼 여러 제후들을 불러놓고 회맹을 가졌습니다.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고 싶었던 송양공은 만만한 약소국인 증나라의 군주를 사로잡아서 제사 제물로 바쳤습니다. 유구한 인신공양 전통에 있던 은나라의 후예다운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송양공 본인은 패자가 될 자질이 부족했습니다. 게다가 송나라의 국력도 당시 4대 강국이었던 제나라와 초나라 그리고 북진과 서진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송양공은 분수도 모르고 얼마 후에 또다시 회맹을 열어서 정식으로 패자에 등극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송양공을 가소롭게 여겼던 초나라의 성왕은 송양공을 사로잡아 포로로 삼았습니다. 초성왕은 얼마 후 송양공을 풀어줬지만 이 사건으로 한때 패자로까지 거론되던 송양공의 위상은 완전히 추락했습니다. 그런데도 송양공은 풀려나자마자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군사행동을 개시했습니다. 송나라는 차마 강대국인 초나라를 공격하지 못하고 그 대신 초나라와 동맹을 맺고 있던 정나라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초나라와의 충돌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초성왕은 곧바로 정나라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대군을 동원해 송나라를 공격했습니다. 송나라와 초나라 양군은 홍수라는 강을 사이에 두고 대치했습니다. 초나라 군대가 강을 건너기 시작하자 송양공의 신하였던 자원은 강을 건너느라 전투 대형이 흐트러졌을 때 적을 공격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송양공은 적이 곤란한 처지에 있을 때 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면서 초나라군이 전열을 모두 갖출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송나라군은 적을 공격할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얼마 후 전투가 벌어지자 당시 최강의 전력을 갖고 있었던 초나라군은 송나라군을 쉽게 격파했습니다. 송양공은 측근을 모두 잃고 자신도 큰 부상을 입은 채 겨우 목숨만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패자가 돼서 은나라를 부흥시키려고 했던 송양공의 꿈은 이 전투 한 번으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때부터 아무 의미 없는 대의명분을 내세우는 걸 두고 사람들은 송양공을 떠올리면서 송양진이라고 칭했습니다. 송양공은 전투에서 입은 상처가 악화돼 얼마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왕공이 죽고 초나라가 나날이 세력을 넓히고 있는 상황에서 초나라를 상대로 중원을 이끌어줄 구심점이 필요했습니다. 먼저 나섰던 송나라는 금방 역부족인 게 드러났습니다. 서쪽 진나라가 있었지만 중원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때 급부상한 세력이 있었으니 바로 북쪽 진나라였습니다. 진나라는 오랫동안 둘로 나뉘어 치열한 내전에 휘말렸습니다. 그러다 기원전 678년 진나라 무공이 마침내 나라를 통합했습니다. 그리고 진무공의 아들인 진헌공 때에 가서야 세력을 크게 확장하게 됩니다. 진헌공은 의심이 많은 데다 잔인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무자비한 성품이 권력을 유지하는 데는 오히려 도움이 됐습니다. 진헌공은 빠르게 정적을 제거하고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했습니다. 어느 정도 나라가 안정되자 진헌공은 정복 활동에 몰두하게 됩니다. 진헌공은 2군 체제를 만들어서 태자 신생과 자신이 1군씩 나누어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약소국을 차례차례 병합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원전 655년 진나라는 괭나라를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괭나라로 가려면 먼저 우나라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진헌공은
우나라 군주에게 많은 뇌물을 주면서 길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우나라의 신하였던 궁지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괭나라는 우리 우나라의 울타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괭나라가 망하면 우리도 망할 것입니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린 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뜻인 순망치한의 유래입니다. 하지만 어리석었던 우나라 군주는 뇌물을 탐내서 진나라의 길을 빌려주게 됩니다. 진나라는 결국 괭나라를 멸망시켰고 석 달 후 돌아오는 길에 우나라까지 멸망시켰습니다. 궁지기가 걱정했던 것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강대국을 상대할 때 약소국은 서로 협력하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웃 나라들은 과거의 원한을 잊지 못하고 차라리 멸망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렇게 진헌공은 괭나라, 우나라, 광나라, 위나라, 그리고 경나라 등을 정벌하면서 춘추시대에 강자로 도약하게 됩니다. 진헌공에게는 태자 신생뿐 아니라 중이와 이호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후계자가 되기에 충분한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진헌공은 새로 얻은 후궁인 여희를 가장 총애해서 여희가 낳은 해제를 태자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여희는 권모술수에 능한 영악한 인물이었습니다. 여희는 자신의 아들을 후계자로 만들기 위해서 갖은 방법으로 태자 신생을 음해했습니다. 그래서 신생을 의심하게 된 진헌공은 신생에게 군을 주면서 전쟁터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당시 후계자인 태자를 싸움터에 보내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어서 많은 신하들이 반대했지만 진헌공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만약 태자가 패하면 죄를 뒤집어 씌울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생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서 오히려 신생의 명성만 높아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신생도 아버지가 자신을 미워한다는 걸 알았지만 도망치거나 반역을 꾀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신생이 아버지에게 제사 음식을 바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헌공이 자리를 비운 틈에 여희가 신생이 가져온 술과 고기에 독을 넣었습니다. 진헌공이 제사 음식을 먹으려고 하자 여희는 음식이 상했을 수도 있다면서 근처에 있던 개에게 고기를 먹였습니다. 개가 고기를 먹고 죽자 진헌공은 크게 분노하면서 신생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신생의 측근들은 그에게 변명을 하거나 도망치라고 권했지만 신생은 거부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아버지께서는 여희가 아니면 잠자리도 불안해하시오. 내가 변명을 하면 여희의 죄가 밝혀질 것이오. 이미 아버지께서 늙으셨으니 여희가 없으면 지낼 수 없고 나도 그녀를 해치고 싶지 않소. 그리고 신생은 스스로 목을 매 죽었습니다. 신생이 사망하자 그의 동생이었던 중이와 이호는 겁을 먹고 그들의 본거지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 없이 도망친 것이어서 오히려 더 큰 의심을 샀습니다. 이들도 신생과 공모했다고 확신한 진헌공은 내신 발제를 보내서 중이를 죽이게 했고 이호에게도 군을 보냈습니다. 중이를 찾아간 발제는 칼을 뽑아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중이는 재빨리 담을 넘어 도망쳐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호원과 조체 등 여러 출중한 인물들이 중이를 따라 방랑의 길에 나섰습니다. 당시 중이의 나이는 43살로 그 시대 기준으로는 이미 노인이었습니다. 중이 일행은 처음에는 강대국인 초나라나 제나라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호원이 중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나라와 초나라는 가는 길이 멀고 앞으로 크게 될 나라들입니다. 그러니 공경에 처했을 때 몸을 맡길 나라는 아닙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정나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적은 우리 진나라와 가까운 데다 진나라와 원한도 많으니 기꺼이 우리를 숨겨줄 것입니다. 그렇게 중이 일행은 적으로 향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중이의 동생인 이호도 공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호는 아버지가 보낸 군대에 맞서 1년을 버텼지만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진나라와 인접한 양나라로 도망쳤습니다. 중이와 이호는 과거 제나라의 소백과 규가 그랬듯이 각자 이웃나라로 망명해서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때는 금방 찾아왔습니다. 이들이 도망친 지 4년 뒤인 기원전 651년 진헌공이 사망한 것이었습니다. 진헌공이 죽자 여희의 아들 해제가 진나라의 제후가 될 차례였습니다. 하지만 진나라의 대부 이극이 어린 해제를 죽였고 그 뒤에 옹립된 탁자 또한 죽여버렸습니다. 그렇게 정권을 차지한 이극은 중이에게 사람을 보내서 군주가 되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중이는 아직 때가 아니라는 호원의 조언에 따라 군주의 자리를 사양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진 이극은 양나라에 숨어있던 이호를 새로운 군주로 추대했습니다. 이호는 귀국을 결정했지만 진나라로 돌아가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진나라에는 수많은 정적이 있어서 이호가 진나라로 가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호는 서쪽 진나라에 도움을 요청하기로 합니다. 당시 서진은 북진과 마찬가지로 빠르게 강국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서쪽 진나라에는 진목공이 있었습니다. 진목공은 춘추우패를 말할 때 거의 항상 거론될 정도로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춘추우패는 춘추시대 5명의 패자를 뜻합니다. 춘추우패에 항상 포함되는 인물로는 제황공과 진문공이 있습니다. 의외로 앞에서 언급한 송양공도 가끔 춘추우패 중 한 명으로 언급됩니다. 진목공은 진나라가 이후에 전국을 통일하는 데 필요한 토대를 마련한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진목공의 인재를 알아보는 탁월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등용한 가장 뛰어난 인물은 백리애였습니다. 백리애는 우나라 출신으로 능력은 출중했지만 그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서 재능을 발휘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우나라가 진나라에 멸망했을 때는 종으로 팔려서 많은 고초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진목공이 백리의 진가를 정확히 알아보고 그를 데려와 단번에 대부로 삼았습니다. 이때 백리의 나이가 70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백리애는 그 후 20년 넘게 진목공을 보좌하면서 진나라의 성장을 돕게 됩니다. 관중 지역을 평정한 진목공은 호시탐탐 중원으로 진출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호가 진목공에게 보호를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이호는 그 대가로 5개의 성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진목공으로서는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렇게 진목공의 보호를 받은 이호가 진나라의 군주가 되니 그가 바로 진해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진해공은 군주가 되자마자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자신을 추대한 이극을 죽이면서 은혜를 원수로 갚았습니다. 진목공에게 땅을 주겠다던 약속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이 반대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진목공은 괘씸했지만 그렇다고 행동에 나서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양국이 서로 충돌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기원전 647년 북진에 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식량이 부족해지자 진해공은 이웃 진나라에 식량 원조를 부탁했습니다. 진나라 신하들은 진해공이 약속을 어겨서 천벌을 받는 거라면서 그를 도와주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목공은 그 군주는 악하지만 그 백성들은 무슨 죄가 있겠냐면서 이웃 진나라에 식량을 제공했습니다. 이 일로 진목공은 제후들 사이에서 큰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해에 이번에는 서쪽 진나라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진목공은 진해공에게 원조를 요청했지만 진해공은 이번에도 신의를 저버리고 원조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것은 진목공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진해공의 신하였던 경정은 군주의 결정에 항의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를 배반하고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것은 우리 백성들도 싫어합니다. 이렇게 하면 가까운 이들도 원수로 만들 텐데 하물며 적이야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경정의 의견은 묵살됐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진목공은 곧장 대군을 이끌고 진나라를 공격했습니다. 진목공이 이끄는 진나라군은 관중을 평정하면서 많은 전투를 경험한 베테랑들이었습니다. 이에 맞서는 북쪽 진나라도 2개의 군을 보유한 군사 강국이었습니다. 전쟁 결과에 따라 양국의 운명은 물론이고 중원 전체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진목공에게는 적이 갖지 못한 이점이 있었으니 그것은 전쟁을 일으킬 충분한 명분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진나라군은 사기가 높았던 반면에 북진 진영에서는 마찰이 발생했습니다. 진목공은 파죽지세로 진나라군을 연달아 격파하고 한원이라는 곳에서 마지막 결전에 대비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진해공은 곁에 있던 경정에게 어떻게 할지를 물어봤습니다. 경정은 진나라에 식량을 원조하자고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경정은 퉁명스러운 말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주께서 자초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젠 어쩔 수 없습니다. 진해공은 경정의 말투가 거슬렸지만 전투를 앞두고 있어서 그를 벌할 수 없었습니다. 진해공은 이번에는 한간이라는 신하에게 적의 전력이 어떤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한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숫자는 우리가 많으나 적의 진짜 싸움꾼은 우리의 배가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고도 갚지 않았으니 그들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우리는 해이하지만 저들은 분노에 사로잡혔으니 저들의 싸움꾼이 배가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싸울 명분이 있는 진나라군이 훨씬 유리하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해공도 물러서지 않고 당당히 적에 맞섰습니다. 비겁할지언정 겁쟁이는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 양군 간에 전면전이 펼쳐졌습니다.